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8회차 볼포네의 외연 확장,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앞에 1차부터 7차까지 수업 다 했던 거 결론 부분을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용이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지털 전유와 셀의 기식자 담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회차 수업에서는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결국 1차부터 7차까지 수업을 쭉 했고, 자, 그리고는 제가 볼까요? 포인트를 조금 선택을 해서, 자, 볼포네의 현대적 해석과 확장성, 그죠? 이게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에서 볼포네의 재미계와 전유 각색, 디지털 플랫폼까지, 그죠? 그 페르텍스트와 이제 재미계가 되어서 여러 곳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여러 다양한, 그죠? 분야에서 리뷰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그래서 다양하게 이래저래, 그죠? 이제 각색이 되어져서 작품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유의 각색이라고 붙였습니다. 현대 사회의 탐욕과 기생적 관계를 비판하죠. 이거는 주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미계란 것은 제가 형식적인 의미에서, 그죠? 형식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러한 재미계로서 현대적 해석과 확장성이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거고, 현대 사회에서까지 이렇게 탐욕이란 주제라든가 기생적이란 관계가 계속 재현되어져 나오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 자, 볼폰의 현재적 의의를 우리가 굳이 붙이자면은 계속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 우리가 또 들 수 있겠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기생적 요소를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죠? 세르라든가 모스카가 계속해서 인간은 기식자라는 것, 인간은 보편적 기식자라는 것,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저희들은 기식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장면이죠.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시간 되시면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리뷰를 하자면은 디지털 시대에서 볼포네의 재미계와 전유 각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저희가 현대적 관점에서, 특히 그죠?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 프리스턴 감독이 스테이지 1 스크린에서 영상화 스크린 작업을 했던 이 작품을 한번 우리가 초점을 뒀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보시면은 이제 전혀 어떤 그런 각색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자,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뮤지컬, 오페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볼펜의 작품들이 끊임없이 각색되어져서, 그죠? 이제 재현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감독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쭉, 변모했던 그 역사를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현대적 주제를 담아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우리가 기식자, 그죠? 이렇게 이 볼포네가 담고 있는 기식자가 이게 정치 쪽에서도 저희가, 그죠? 우리가 뭐 숙주라든가 뭐 기숙이란 단어를 붙여서 국제 정치학에서도 저희들이 이 주제를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식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역사를 얘기했죠. 각색 역사를 언급했고, 그 다음은 프리스턴 감독의 이런 작품을 저희가 또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기생충 기식자라는 것은 뭐 아첨꾼, 사기꾼, 시인으로 보통 전통적으로 이런 역할을 대변해왔던 기식자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르의 어떤 기식자, 포스트 모던한, 그죠? 포스트 구조주의 담론을 기반으로 해서 세르의 그러한 정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소음이라는 것을 제가 소음 기식으로 그 용어를 활용을 했습니다. 세르가 생물학적, 인력적 기술자이죠. 이걸 넘어서 또 정보 이론이죠. 정보 이론의 소음 영역이나 시스템 진화에서 이물질 역할까지 쭉 확장을 했습니다. 기식이라는, 이죠? 이런 어휘를.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볼폰의 작품에서 기식자의 모스카의 어떤 행위를 제가 포스트 모던 쪽으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벤 존슨의 이런 작품들이 결국은 그죠? 자코비안이라는 그 기식의 주제가 현대까지도 굉장히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거 얘기했죠. 국제 정치학에서도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나름대로 어떤 이런 의의를 한번 제안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대 사회의 탐욕과 기생적 관계를 제가 비판하는 거죠. 의의를 붙이자면은. 그래서 모스크와이란 사기 행각을 쭉 제가 이제 그걸 분석해 보았지만은 세르 이론에서 말하는 소음 기식자 역할로 제가 보여줬습니다. 소음 기식자 역할로 단순한 기식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모스크와는 소음 기식자로서 자기 집에 그죠? 볼폰의 집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볼폰의 돈을 노리는 그죠? 상속인을 자청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볼토레라든가 코르바치오, 코르비노를 다 만나서 언변이죠. 그러한 이러한 언어적인 행위를 저는 소음이라는 이러한 메타포를 사용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소음이라는 이러한 메타포를 활용을 해서 각각 그죠? 상속인들의 생각과 어떤 그런 기대 같은 거를 품게 하고 더 나아가 얘네들을 어떻게 서로 경쟁을 붙여서 막 혼란을 야기시키죠. 혼란을 야기시켜서 어떻게 되죠? 또 자신과 또 볼폰의 사이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님 가만히 있어 보라. 그리고 메시지를 단절시키기도 하고 메시지를 다른 방향으로 그죠? 다른 방향으로 어떤 출구를 또한 이렇게 도출해내는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게 바로 모스크와의 어떤 사기 행각인데 즉 좀 뭔가 포스트 모던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모스크와가 소음, 그죠? 소음 기식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 포스트 모던 쪽을 얘기하자면은 소음 기식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 결국 볼폰의 또한 어떡합니까? 소음으로 인해서 뭐 이런 그죠? 뭐 볼폰애가 또 자기 뭐 당착에 빠지는 어떤 그런 그죠? 행동도 하죠. 자기 기만에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기식자의 주인이 식탁에서 연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 뭐 그죠? 우리가 보통 기존의 비평 그 쪽에서는 뭐 연출자, 뭐 무대 연출자, 뭐 이렇게 합니다. 무대 지휘자라고 비유를 하지만은 저는 세르의 어떤 그러한 열을 자극하는 자라는 이 용어를 빌려서 모스크와를 열을 자극하는 익사이럴 그죠? thermal excital 이렇게 용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모스크와는 뭐 상속자들을 막 서로 자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소음을 일으켜서 그냥 얘기를 전달하는 것은 소음이라고 하는 소음 기식이라는 큰 맥락에서 결국은 열을 자극하는 자도 그 맥락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동시에 기식자 내에서 막 불순물을 그죠? 막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불순물이라는 얘기는 다른 그죠? 어떤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음모를 같은 거 막 끓이죠. 음모를 이렇게 막 이렇게 쉽게 하기는 속임수, 음모 같은 거를 저는 불순물이라고 이렇게 메타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숙주를 위해서 어떡합니까? 또 새로운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러한 불순물을 또한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맥락에서 그죠? 모스크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불순물을 했죠? 상사병에 빠진 그죠? 이 숙주 볼포네를 살려내기 위해서 결국 보나리오하고 그다음 실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죠? 또 곤란하게 하죠. 결국은 그래서 재판까지 가서 간통죄를 엮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벌을 받게 하는 동시에 또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불순물로서 역할을 또 수행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지만 그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다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스크와는 단순히 기생자로서 머무는 게 아니고 모스크와의 역할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죠? 체계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고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우리 얘기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그죠? 기생자로서 소음기식의 역할을 당연히 이쪽에 그죠? 배우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와는 불순물로서 기식 연결망을 계속 이제껏 확장했지 않습니까? 확장을 해온 동시에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죠? 주인의 자리를 막 빼앗으려고 막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막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균열에 대한 상황을 세르가 주장하고 있는 체계 내에서 소리와 메시지는 결국 관찰자와 행위자의 행동에 따라서 서로 교환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변모합니다. 누가 관찰자고 누가 그죠? 그러니까 누가 소리하고 메시지 이게 왔다 갔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나 무질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질서를 만들면은 좋지만은 결국 이것이 또 뭡니까? 왔다 갔다 교환하다 보니까 무질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죠? 이와 같은 담론, 이와 같은 세리의 주장 내용과 모스카와 그다음에 볼폰의 주인 간의 관계도 똑같이 맞물려 간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폰의 모스카는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결국 무질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무질서가 나오는 바람에 결국 감옥으로 향하게 되죠. 이미 무질서로 갈 거라고 미리 뭐 결정적으로 그죠?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질서가 되었다가 무질서로 바뀌게 되는 이런 모든 맥락이 세리의 주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맥락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셀의 정보 이론 모델로서의 기생자에 대한 이런 여러 측면에서 이런 해석이 이런 해석에서 볼폰에도 보니까 볼폰에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정보 이론 모델과 역할이 비슷하더라. 자, 그래서 제가 그죠? 이 연구를 할 때 이러한 세리의 기식자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이렇게 다 응용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행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스카의 이런 포스트 모던한 그죠? 소음 기식이 굉장히 그죠? 이 작품을 해석하는 틀을 또 제공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틀을 제공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프리스턴 감독은 결국은 볼포네를 그죠? 굉장히 볼포네에서 모스카를 포스트 모던한 기식자로 굉장히 희화화시켰어죠. 희화화시켜서 금전지향적인 사회, 그죠? 모두 돈은 돈 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비판하는데 아주 탁월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포네의 현재적 의미를 한번 다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항상 현재적인 측면에서 이 볼포네 작품이 뭐가, 그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당연히 이 재판을 연극적으로 묘사하는 무대 기법을 통해서 자코비안적 기식 주제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데 그죠?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현대성과의 어떤 접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작품이. 자, 이 작품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죠? 이 기식이라는 주제는 볼포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작품에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볼포네의 어떤 이를 담고 있는 이러한 주제성이 그죠? 아직까지 현대까지 계속 연장이 되어서 이런 주제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건 보더라도 이 작품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한편 볼폰에 대한 다양한 리뷰, 그죠? 제가 서론 첫 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아주 이제 다양한 리뷰가 있었습니다. 당시 포스트 모던한 해석과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일반인 시각을 폭넓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재미있게 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다양한 견해는 볼폰의 포스트 모던한 해석뿐만 아니라 영국 근대 초기 드라마가 디지털 공간에서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이런 현대적인 맥락에서도 재해석되고 있음을 제가 입증해 보였습니다. 입증가니까 굉장히 크게 그죠? 어감이 크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소소하게 제가 작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볼폰의 같은 작품이 여전히 오늘날의 사회적 문화적 이슈를 비추는 거울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볼폰의 작품만 기식의 어떤 그런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만은 벤존스의 이러한 자코비안이 굉장히 현재 그죠? 어떤 그런 풍자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비판이죠. 굉장히 과격한 자코비안적인 특성을 담고 있지만은 이 볼포네는
이제 희극이다 보니까 재밌죠. 어떤 분은 저 첫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뭐 비극이다, 뭐 비극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이건 풍자를 큰 주제로 삼으면서 작품을 전개한 그러한 볼거네의 희극입니다. 어쨌든 이 작품이 어, 얘기했죠. 주제적인 면에서 뭐 지금 우리가 금융 위기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뭐 국제적인 어떤 그런 사회 질서의 어떤 재편성 이런 주제까지 그다음에 환경 주제까지 다 담고 있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회적, 문화적, 어떤 정치적 이슈까지 비추고 있는 어떤 거울로서 이 작품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많이 부족한 내용이었지만은 1차부터 8회차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